안녕하세요, 백다마TV입니다. 재테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파킹 통장이라는 용어를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 예전에는 저수지 통장이라고도 했고 더 오래전에는 비상금 통장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파킹 통장이라는 게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가? 사실 이 재테크의 효율성만 놓고 보면은 이 파킹 통장은 수익률을 깎아먹는 원인이지 수익률을 증대시키는 수단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 역시도 이 파킹 통장은 반드시 개설을 해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일단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파킹 통장을 꼭 만드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옛날 드라마에서나 좀 나올 법한 좀 진부한 사례기는 한데,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네. 그래서 여기저기서 돈을 찾으려고 해봐도 뭐 예적금에 들어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찾아 쓸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수술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비상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2022년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사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처럼 긴박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보험 차원에서 이 파킹 통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은 예측치 못한 지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쯤 꼭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세금이라든지 자동차 보험료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로 발생이 되는 경조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때 만약에 나에게 이 비상금이 적정 수준으로 없다면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사실 방법은 한 두 가지 정도죠. 그냥 신용카드라든지 뭐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뭐 예적금이나 펀드를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좀 저는 부작용을 낳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신용카드로 막는 경우에는 일시적이더라도 일단 내가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거든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은 이 레칫 효과라고 해가지고, 소비가 갑자기 늘어났을 때 그 다음 달에 바로 이 소비가 원상복구가 되는 게 아니고 유지가 되거나 혹은 천천히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늘어난 소비가 쉽게 줄어들지 않는 이 레칫 효과라는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기 전에 적금이든 뭐 펀드든 이걸 깨서 내가 긴급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다시 뭔가 저축이나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죠. 내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거를 유지를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그 금액을 줄여버려요. 부담되지 않는 수준으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돈이 안 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 긴급 자금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자금을 좀 긴 호흡으로 끌고 가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대 수익률도 서서히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자산 운용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지출에 대비해서 이 적정 수준의 비상금을 만들어 두고 관리를 하는 것, 안정적인 지출 관리와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비상금의 가장 큰 역할은 올바른 저축 습관을 지킬 수 있다라는 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월 생활비의 3배 정도를 권장을 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은 4,500만 원 정도는 비상금으로 갖고 있어야 이 만약의 상황에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게 50만 원도 아니고 이 500만 원 뭐 이렇게 단위가 좀 커지면은 이 돈을 그냥 비상금 통장에 냅두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아깝죠. 하지만 예금처럼 만기가 있는 상품에 이 비상금을 묶어 놓게 되면은 중간에 혹시라도 해지할 경우에는 그 약속된 이자를 받지도 못할 뿐더러, 그리고 만약에 뭐 은행 시간이 지나거나 뭐 주말에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예금은 이 파킹 통장으로서는 뭔가 이제 성격적으로는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파킹 통장의 대명사는 CMA 통장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유효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또 최근에는 뭐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저축은행 등에서 이 파킹 통장으로 쓸만한 상품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선택지가 많아졌지만 뭐 웰컴 저축은행의 이 통장 같은 경우에도 3% 금리가 혹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우대금리 조건을 맞추려면은 또 여러 가지 또 리액션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여전히 이 파킹 통장은 그냥 CMA를 가장 많이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8월 기준으로 이 증권사의 CMA 통장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금리가 꽤 많이 올라와서 이 CMA도 그래도 제법 괜찮은 수익률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일단 국내 대표 증권사 4곳의 이 CMA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CMA는 이 운용 방식에 따라서 크게 RP형, 발행어음형이 있고요. 물론 뭐 MMF형도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은 고정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 RP와 발행어음 기준으로만 좀 설명을 드리죠. 일단은 RP형 CMA는 대부분 이렇게 1.9% 정도, 좀 낮은 데는 1.8% 정도의 금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발행어음형 CMA 같은 경우에는 2.3% 정도의 금리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꽤 높은 금리 수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 발행어음형 CMA는 모든 증권사에서 취급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2.3% 수준의 금리라고 한다라면은 이 비상금을 운용하기에는 제법 괜찮은 수익률이 아닌가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8월 기준으로 증권사의 CMA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게 정말 한 10년 전에는 이 CMA 금리만으로도 한 4, 5%씩 얻을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뭐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에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꾸준히 이 CMA 금리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비상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파킹 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직도 파킹 통장 하나 없으신 분들은 가까운 증권사에 가서 파킹 통장 하나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